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적 목조제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생산비 보장 끝나고 인삼 품목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교재 285쪽입니다. 교재 285쪽. 여러분들 준비됐으면 강의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타이틀 자체가 특정 작물 및 시설 종합 위험 보장 방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인삼 작물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을 보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은 종합 위험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작물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인삼 같은 경우 인삼 작물은 우리가 특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특정 위험만 보장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위험만 보장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해강풍, 그러니까 태풍 강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썰,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혹여 이렇게 8가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삼 작물의 특정위험 보장하는 것에 대한 자연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작 앞에 유튜버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기상 관련 문제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언제 우리가 이거 기상 관련 내용 학습을 했는지 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 학습하시면서 태풍, 강풍에 대한 정의, 폭설에 대한 정의, 집중호우에 대한 정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끌고 오시든 안 그러면 우리 앞에 교재 앞쪽에서 끌고 오시든 여러분들이 이쪽 블랭크란에 이쪽에 딱 여러분들이 태풍, 강풍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써놓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태풍은 어떻고 폭설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 하다 보면은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본인들의 학습이 필요한 거니까 이 블랭크란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삼은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이 없다.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품 판매 기간은 4월하고 5월, 11월 그러니까 1형하고 2형이 따로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형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가 판매 개시 년도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 판매 개시 년도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형 같은 경우 보장 종료가 지금 6년근 같은 경우, 그죠? 6년근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6년간이 넘으면은 보험 인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6년간 수학 종료와 동시에 이 보장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2년간 이상부터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2년간 지나고 나면 3년간, 3년간, 4년간 이렇게 2, 3, 4, 5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늘 학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죠? 보험 가입 금액. 인삼은 작물은 어떻게 구하고 시설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해가지고 연금별 보상 가입이 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재배 면적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고. 그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농협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연금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금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연금별 보상 가액은 이론서에 우리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이거는 문제를 풀 때 그 연금별 가액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때까지 그 인상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게 해가림 시설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가림 시설에 그만큼 문제 내기가 좋았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인삼 작물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느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헐시구나 하고 그냥 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가림 시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달 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적용하냐? 경과년수 곱하기 경영감가율. 그래가지고 목재는 13.33%, 철재는 4.44%.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구해졌으면은 뭡니까? 이제, 어, 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 보험료. 그러면은 인삼, 인삼 작물에 대한 특정위험 보장이죠. 특정위험 보장을 하는데 그게 보통약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보험료 어떻게 되냐?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이 위에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연금별 보상가액에 재배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이 나왔으면은 거기에다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당연히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무사고 할인 이거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시설 할인 내역이 있으면 공제시설 할인까지 해주면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삼 작물에 대한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 종합위험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은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요율. 지금 이게 지역별 요율은 다 공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요율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보험료 구할 때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종별 요율입니다. 종별 요율.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종 구분은 해가림 시설은 종 구분을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2종, 3종, 4종, 5종 1종은 없습니다. 1종은 없고 그 다음에 요율 상대도라고 그러는데 요율 상대도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가중치 그러니까 할인을 해줄 거냐 할증을 해줄 거냐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3종이 1이잖아요. 3종 정도면은 보험료 계산할 때 가중치를 안 두겠다. 그냥 1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 2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종 같은 경우는 0.9, 0.9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 할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0.9를 해주고, 만약에 4종, 해가림 시설이 4종에 해당이 된다. 종별 요율상 4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1을 곱해주는 거고, 5종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1.0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요율 상태도 1 혹은 1.0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 재해형 설계 기준 100% 이상 120% 미만인 인삼 재배 시설은 요율 상대도가 1입니다. 그래서 3종인데 그러면은 1학 요율 상대도 1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인삼 해가림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3종, 인삼할 때 3종이 요율 상대도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종배 요율 구할 때 1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 아래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별 요율은 사실 이렇게 써먹으려고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재해형 설계 기준 100% 이상 120% 미만인데 2종 같은 경우는 120% 이상, 그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익히고 넘어갈 것들은 익히고 넘어가고, 이게 주관식으로 이걸 서술을 하라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해가지고 허용적 설심 및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 기준 100% 이상 120% 미만의 인삼 재배 시설.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운다고 그러면 외워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천재 혹은 만재더라도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눈으로 그냥 익혀두고 갈 게 있고 그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요율 상대도 1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3종. 그 다음에 거기서 0.9, 1.0, 1.1, 1.2 이게 가지고 2종, 3종, 4종, 5종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내용만 관통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4종하고 5종 읽어보기는 해야죠. 그죠? 허용, 4종 같은 경우는 허용적설심 및 허용풍속이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 100% 미만이네요. 3종이 100% 이상 120% 미만인데 100% 미만이면서 허용적설심 7.9 이상이고 허용풍속이 10.5 메타 per 세카 이상인 인삼재배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종 같은 경우는 허용절석심 7.9 미만이거나 허용풍속이 10.5 메타 per 세카 미만인 인삼재배시설 일단 눈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는 5종이 제일 좀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수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만약에 2023년도 시험 같은 경우도 방충망, 방조망, 크기,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사실 가로넣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것들 가지고 7.9cm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허용 풍속이 10.5m/s 이건 아주 수준 낮은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건 출제자가 참 경계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구석에서 좀 수험생을 골탕 먹일 만한 걸 골라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다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망 크기, 그 다음에 이런 허용 적설심 7.9cm 미만, 뭐 허용풍 10.5m/s 미만 이런 것들은 문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종 자체는 어떤 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종 자체는 아예 해가림 시설이 종 구분했을 때 4종이더라. 그러면은 4종일 것 같은 경우는 보험료 구할 때 요율 상대도 어느 정도를 설정을 하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설에 대한 적용 보험료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인삼 그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지급 금액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그죠? 지급 사유 인삼 작물에 대한 거죠. 작물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이 보험 지급금액 계산식은 자 그대로죠. 그죠? 원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러면 여기서 피해율을 어떻게 그 적용을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인삼 작물 같은 경우는 1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곱하기 기회면적을 또 재배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까지 이렇게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인삼에서는 수확량으로 칭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어라. 그렇게 해서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계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모든 품목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험금 어떻게 구해야 될 거고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해서 보험료 얼마 받을 거냐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금 주는 방법에 대해서 뒤쪽으로 가서 바로 여러분들하고 바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지금 그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하고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수확량으로 하라고 그랬는지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가림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 시설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네요. 그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하고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험 가입 금액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손해액에서 지금 우리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아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을 초과하는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한도로 지급을 하겠죠. 이건 그 우리 보험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일부 보험이죠, 그죠? 일부 보험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례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래서 비례 보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해가림 시설은 앞에 손해액에서 손,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의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거는 비례 보상의 어떤 계산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자비 비례 보상 이게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 비례 보상을 뜻하는 거니까 손자비 이렇게 해가림 시설은 손자비로 이렇게 보험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험에 단골로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 지급금액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원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적용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설치 시기가 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있고 설치 재료, 그 다음에 경영 감가율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연달이 감가상각에 대한 적용 방법, 그 다음에 장가율, 제조달 가액,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약 그 설치 시기가 어찌됐건 지금 언제 설치했든지 설치 시기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평가자든지 농협 직원이든지 이렇게 가서 보험을 인수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해당 농지에 인삼밭에 나가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설치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계약자에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한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설치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주인이 알 거니까요. 그 인삼밭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알 거니까 이거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받아서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 뭐 저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초 설치 시기 특정하기 어려운 때 인삼의 정식 시기 언제 정식하셨어요? 해서 그 정식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는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재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최초 설치 시기를 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당 구조체를 뭐 어디 철물점에서 샀던 뭐 어디에서 샀던 그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뭐 영수증이나 뭐 어떻게 뭐 카드 뭐 언제 뭐 발행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뭐 농협에서 뭐 어떻게 구했으면 농협에서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그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재료는
따라서 또 이제 감가상각하는 원칙이 또 따로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동일한 재료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 시기 갱과 연수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동일한 재료인데 그냥 목재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어떤 농지 인삼밭은 실제로 되어 있는데 설치 시기 갱과 연수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은 게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의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2023년도 뭐 4월 달에 뭐 목재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2024년도 4월 달에 이제 보험 가입을 새로 뭐 어떤 가입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똑같은 재질 목재나 철제였다고 생각하면은 설치 시기 자체가 하나는 3월 달, 하나는 8월 달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또 다른 거죠. 그죠? 경우의 수가 다른 거. 한 개의 농진의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 목재하고 철제하고 섞여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이한 재료의 경우에는 재료별로 설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그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갱년 단가율. 감가상각은 보험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갱년 단가율. 그러니까 보험가입 단계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감가상각은 보험가입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목재는 내용연수 6년, 그 다음에 갱년감가율 13.33% 이렇게 하고 철제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18년으로 해가지고 갱년감가율 4.44% 이렇게 그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33이 어떻게 나오고 3.44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이론서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학습된 내용이니까 그 기초적인 내용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인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는 게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 1년, 2년 6개월이면 경과기간 2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가율은 실제적으로 그 장가율 20%하고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갱년감가율을 산출했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그러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철제 같은 경우는 18년이 지났을 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가율은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장가율을 사실상 20%가 맥시멈인데 실제 많이 보수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장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최대 30%까지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제조달 가액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을 곱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보면은 공가액 금액 구하는 것 자체가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달 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달 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해서 나오는 그 제조달 가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러면 아까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이런 설치 시기나 설치 재료나 경영 감가율이나 연단위 감가상각 이런 내용들, 장가율까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삼 해관입시설 보험 가입 금액 하나는 지금 가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사회 그 기출 시험이네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네요. 시설 연도가 2014년 4월이고 그 다음에 가입 시기가 2019년 11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재배 면적 3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유행은 목재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영 단가율 목재가 13.33%랍니다. 연. 그리고 단위 면적당 시설비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보험 가입 금액 지금 이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제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인데 그러면 단위 면적당 시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단위 면적당 시설비 3만 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 300제곱미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에 대한 정의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장비나 시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비율이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구하냐? 경년 감가율 곱하기 경과년수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 했듯이 목재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 그 다음에 철제 같은 경우는 18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단가율을 20%까지 적용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분모에는 80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80을 분자에 80이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6을 80으로 나눠주면은 80을 6으로 나눠주면은 13.33. 그 다음에 80을 18로 나눠주면은 4.4%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그 갱년 감가율이고 그러면 갱년 감가율 적용 시점은 우리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년 6개월 경과기간 했으면은 연단위 감가니까 경과기간 1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가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경영 감가율 산출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의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 기본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조달 가액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3만 원에 300제곱미터 그러면은 900이겠죠. 그죠? 경영 감가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13.33, 13.33 곱하기 지금 5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13. 경영 감가율이 이렇게 13.33이고 2019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11월 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수치는 우리가 빼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11-4 그리고 5년 7개월이지만은 경과연수는 5년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감가상각률은 5년 곱하기 13.34 해가지고 0.666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6665 이렇게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300만 1,500원인데 지금 여기 조건 자체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단위 이하 절사해가지고 그냥 300만 원 해뒀고 지금 우리 2024년도 이론서 기준으로 하면은 천원 단위 절사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0만 원 그대로 2024년 이론서 기준으로 하더라도 300만 원 급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그 해가림 시설 단가 상각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정확히 쓰시오. 우리가 위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넣기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 부분은 학습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내야 될 내용들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인삼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에피타이즈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험료부터 같이 보면서 손해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험금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